자, 여러분 오늘 자리는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FVG와 초크라는 작용을 기반으로 지지 구간을 정말 잘 찾을 수 있었죠. 자, FVG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거대한 캔들이 튀어나왔을 때 거래량까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이런 자리는 개미가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세력이 급락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직전 꼬리와 직후 꼬리만큼의 공백 구간이 생성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음봉이었기 때문에 얘가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초크라는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만났을 때부터 뭘로 기능합니까? 지지로 기능하고 어제 나온 반등 또한 결국 여기를 뒤덮주면서 이렇게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현우야 그럼 지금 이 반등 잘 먹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 분기점이라는 거죠. 오파 시나리오를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해봐야 되는 단계가 있긴 했는데 방금으로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슈팅이 조금 세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분기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건지 오늘도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현 시점 기분 좋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반등 목표가는 오파 반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저항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시간 모상에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5개의 임펄스가 현 시점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여기네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초록색 시나리오, 노란색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건데 노란색 시나리오가 제가 기존까지 말씀드리던 그 시나리오였죠. 현 시점 5파가 전개 중이다라고 읽어야 하는데 초록색 시나리오로 보면 아직 4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기점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왜 여기서 해석이 갈리느냐? 사실은 둘 다 장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서 제가 분기점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반 익절을 진행했던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느냐? 4파에 대한 해석과 3이 과연 깔끔하게 나온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죠. 초록색 시나리오는 3-3을 연장으로 해석하면 깔끔한 카운팅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3파가 깔끔하게 여기서 끝이 나고 4파가 A, B, C로 끝났다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보는 노랑 시나리오와 부합하는 지금 5파 전개로 읽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4파를 WXY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왔던 건데 오전 중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알아만 둡시다. 자, 지금 노랑 시나리오의 맹점이 뭐냐? 2파도 플랫이고 4파도 확장 플랫으로 봅니다. 아니 현우야 3파보다 4파가 더 높아진 형태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익스펜디드 플랫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확장 플랫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시나리오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유일한 변수인 WXY 이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냐? 다시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노란색 시나리오, 우리가 기존까지 보던 시나리오는 초록 4파 ABC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4파가 이렇게 떨어지고 끝났다라는 얘기고 초록색이 그게 아니라 4파를 W, X, Y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하고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은 신규 매매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고 리스크 줄여놔야 하는 영역입니다. 노란색 잠깐 지우고 초록색 WXY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 WXY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W고 지금 올라가는 게 X고 Y가 남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이렇게 봐서 아직 4파가 덜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들 때문에 파동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세부 카운팅을 세세하게는 텔레그램 통해서만 공유드리는 이유입니다.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관점이 틀렸다 맞다라는 건 이후 나오는 걸 봐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각자의 확증 편향에 시달리는 게 파동 카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하는 건 WXY 변수라는 거죠. WXY로 볼 수 있는 입장은 이게 W이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조금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X가 보통 0.5에서 0.618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가끔 정말 가끔 786 맞고 죽는 사이즈도 나옵니다. 지금 786 딱 맞은 사이즈인데 여기 맞고 떨구면서 마찬가지로 3파짜리 하락이 나온다 라는 주장이 그것인데 저는 이걸
왜 채택하지 않느냐, 그냥 리스크만 관리하고 마느냐. WXY 복합 조정 시나리오는 애지간해선 잘 안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절단과 비슷한 궤를 가져갑니다. 절단, 다이아고날, 그리고 조정 중에서 335, 535가 아닌 다른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잘 안 나오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정도만 어느 정도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메인 시나리오로 채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사견 외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보자면 W, X, Y는 각각 3개의 세부파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W가 이렇게 나온 거 잘 알겠습니다. 다만 X가 제 눈엔 5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X 가능성이, X가 3개로 나왔다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옅어져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가 여기까지 나온 게 맞다, 그리고 지금 5파 전개 중이다 라는 시나리오로 읽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기점이 갈리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매매를 할 게 아니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들의 리스크를 줄여놓고 그 다음 결과치를 관측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치를 관측해야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WXY냐 5파 임펄스냐가 뭐가 갈립니까? WXY는 요까지 상승하고 나서 죽는 사이즈입니다. 죽으면서 요걸 따면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5파가 1, 2, 3, 4, 5로 올라간다는 이 임펄스의 절대 규칙을 위배하겠죠. 1파보다 2파가 100% 이상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지는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따는지 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서나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맛보기로 살짝만 가르쳐 드리자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5파 시나리오입니다. 4가 여기서 종결이 났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롱빔 뜨는 거 보고 브리핑을 통해서 대응을 한 건 해드리고 방금 다시 재촬영을 들어왔습니다. 5-1 카운팅이 세부 5개로 깔끔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WXY 가능성을 좀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기점이죠. 5파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5-1 연장이냐 아니냐를 논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복잡한 거는 공통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여기 도달했을 때 3파, 가장 긴 형태의 3파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가장 임펄스 절대 규칙으로 봤을 때 가장 짧을 수 없는 3파 또한 결국 이 저항선의 벽을 못 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5파 또한 여기를 못 넘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상정을 해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 트레이딩뷰 레이아웃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제 텔레그램 그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이 페이지를 켠 김에 질문들을 좀 처리를 하고 갈 건데, WXY에서 W 파동으로 봐야 하는 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제가 해소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4파동이 3파동을 넘겼다라는 건 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 플랫의 형태 자체가 요게 지금 4-A죠. A, B, C가 이렇게 내려 꽂는다라는 건데, A파를 기반으로 우리가 되돌림을 생각해보면 B파가 1.13에서 1.618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익스펜디드 플랫, 확장 플랫의 얘기입니다. 이 권역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카운팅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3파 고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A, B, C로 처리해서 여기서 4파 심하이로 보는 게 사실은 WXY 같은 복합 조정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지금부터 5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공통 상승 시나리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기 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이 왜 3파가 중요하냐면 3파가 아닙니다. 세 번째 파동입니다. 애지간해선 임펄스 1, 2, 3, 4, 5 아니면 조정 ABC죠. 물론 다른 형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배제를 하자라는 거죠. 임펄스로 생각하면 3파는 다른 파동 1파, 5파에 비해서 가장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해선 전부 다 3파를 먹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조정 ABC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조정 형태 335 플랫과 535 지그재그를 말씀드렸죠. 5개의 파동을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결국 세 번째 파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상승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제가 주봉 단위에서 말씀드려 왔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은 마찬가지로 이 공통 상승의 생각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을 바라보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장 플랫이 나옵니다. 확장 플랫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08에서 이게 A라고 치면 이 권역 자체를 지켰기 때문에 A, B, C로 보는 확장 플랫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부 카운팅을 해봐도 여기 3, 3, 5로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8K 확장 플랫 ABC가 끝났다고 보면 현 시점에 5파 임펄스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게 주봉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공통 상승을 바라보는 게 결국 얘까지라는 거죠. 왜냐면 얘가 덜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32 이후부터 40K쯤까지 숏으로 대응하라. 이걸 지금 시점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올리고 나서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지. 지금 모릅니다. 이거 딱 찍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펄스 5를 지금 시점에 카운팅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카운팅이 가능한 WXY 복합 조정으로 보자는 거지. 126K를 핵심 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 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느냐. 126K부터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따이면서 없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임펄스 5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218의 극점을 4파가 아득히 위배해버리면서 임펄스의 절대 규칙이 깨졌죠. 이거 다음에 A, B, C로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K를 핵심으로 여기서 한 파동이 심하게가 났고 여기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남은 건 WXY밖에 없다라는 거지. A, B, C로 카운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써볼 수 있는 게 WXY라는 거지. A, B, C로 카운팅이 안 될 때나 그때 꺼내 써볼 수 있는 게 이런 WXY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조정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아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W도 3개짜리, Y도 3개짜리, X도 3개짜리 이렇게 세부 카운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9개짜리 조정파로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W도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석을 끄고 어느 정도 대충 찍어보겠습니다. X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가 나왔고 Y도 지금 마찬가지로 3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Y-A가 여기서 끝났고 지금 Y-B 반등인데 요거까지는 어차피 요걸로 생각하나 공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채운 다음에 여기서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1, 2, 3, 4, 5인지 아니면 Y-A, B, C 나오고 죽을 건지 그건 여기 가봐야 아는 시점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고 나서는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아래로 뻗는지 위로 쏟는지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 파동 먹으면 되죠. 이렇게 전략을 확실하게 짜놓고 이 장에 덤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장은 저도 지금 뭐 다 안다는 듯이 떠들지만 한 번 삐고 내면 모조리 날아갑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매매를 하는데 매매 액수 자체가 항상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저는 복리 매매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복리 매매하다가 다 날려본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맥시멈 거래대금 3만 불 정도로 잡고 그냥 계속 요 안에서 굴리자 이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지. 왜냐면 이런 분기점 자리 리스크가 갈리는 자리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임펄스 5로 보는 사람들은 야 1, 2 하고 이거 3인데 이 제일 큰 거 먹어야 되는데 라고 이거 배제하고 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 자체도 줄여놓고 공통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공통을 기반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거지 732 찍었다고 무조건 숏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Y-ABC를 날봉 단위에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828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여기서 5파 카운팅 깔끔하게 나왔었죠. 1, 2, 3, 4, 5 형태 얘기했었고 여기서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보통 3파가 여러분 2일파 기반으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1.618까지 뻗는 게 애지간의 선입니다. 이게 웬만해선 3파의 종착지입니다. 근데 이게 2.618까지 나왔을 때 3파가 힘을 충분히 끌었었을 때 5파 절단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때도 실패했죠. 5파가 더 길게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단을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고려 정도만 해보라는 겁니다. 자, 각설하고 요게 Y-A니까 그럼 Y-B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피부 되돌림으로 잡아보면 알겠죠. 이렇게 잡아봤을 때 Y-B는 결국 조정파 335, 535를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335 플랫은 38이니까 673까지 올라간다. 535는 지그재그니까 732까지 올라간다. 다만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걸 임펄스 5로 볼지 Y-B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먹고 세부 카운팅 잘 하면서 먹을 거 먹은 다음에 여기서는 한 템포 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매매에 강박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쉬는 게 모를 때는 안 까보는 게 사실은 내 계좌 잘 지켜가면서 돈 버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드리고 싶은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악을 상정하고 공통 상승 영역을 생각하면 최악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리스크 줄이고 공통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38을 여기로 보는 사람들은 38을 여기로 보나 결국 몸통으로 이 저항선 못 넘겨줬거든요. 오파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서야 요거 못 넘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부 파동 잘 생각하면서 WXY까지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걸 리스크 관리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런 형태로 5파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서 반조를 칠 근거가 충분하다. 여기를 3으로 보면 어떤 분기점이 생깁니까? 이렇게 보면 3 연장입니다. 3이 연장됐기 때문에 5는 연장이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절단 안 내는 사이즈 정도만 내겠죠. 여기가 3파 극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를 3으로 보는 이유가 5 연장까지 열어놓자라는 거지. 그러면 5를 여기서 반절 돌고 연장되면 6까지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FVG 그리고 오더블럭 가격 구조 ICT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ICT 관점의 문제가 뭐냐면 파동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ICT는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 다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ICT로 보면 지금 이 캔들 마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스 하나 잡혔다고 여기서 무작정 들어갈까요? 세부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 눌림으로 인해서 뚫릴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비중을 좀 적당히 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하고, 그런 판단을 기반으로 우리가 최적의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다.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영역이고, 이 도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비중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점인 거고, 특히나 여러분 제가 애지간해선 이것 따고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ICT 그리고 가격 구조적인 관점입니다. 같은 말인데 지금 1시간봉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자리 어떻습니까? 이런 지대 자체가 숏 포지션 과밀 구역이겠죠. ICT에서는 흔히 EQH라고 부르고 BSL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 자체가 여기 지금 로스 잡고 숏 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스 하나 잡고 우리가 구간을 잡은 다음에 639부터 647입니다. 숏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러 가시죠. 상단에 지금 가장 툭 튀어나와 있는 애가 646입니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청선맵을 바라보면 지금 상단에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친구들, 여기가 647이죠. 이 고점 활용하면서 숏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따고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ICT적인 관점에서는 애지간해서는 이걸 따지 않겠는가라는 추론만 가능하다면, 파동으로 보면 오파가 지금 1파랑 1대1로 올라가는 게 공통상승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여기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나리오가 조금 다양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파동을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시나리오에 명분과 방향성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여기신다면 이걸 충분히 더 좋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나 특이사항, 지금 639까지 올린 만큼 WXY는 어느 정도 배제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사항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